어제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돌아와서 배편을 타고요. 그런데 그 배편에서 그냥 걸어내린 게 아니라 SUV를 타고 007 작전처럼 빠져나갔던 이준석 대표 어디로 갔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경주로 갔습니다. 아하. 경주 시내에 두부 요리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하고 그 밖에 지지자들 한 30여 명하고 순두부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장면인가요? 네, 저 장면인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TK 지역은 당원이 많은 곳이다. 네. 이 지역에서 당협 소속은 돼 있지 않지만 당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사전에 알리진 않지만 지금 전국 어디를 갔는지는 사후에, 그러니까 방문 이후에는 꼭 SNS를 올려서 어디 갔는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울릉도에서도 그 섬을 언급했는데 여기 경주 가서도 전혜연 평론가님 뭔가 그 섬을 언급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다. 당 걱정하고 있다라고 올렸는데 그 섬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에게 쓰라린 기억과 희망을 동시에 줬던 건 바로 여의도, 특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의 윤핵관을 비롯한 주류, 새로운 주류와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앞서 울릉도에서도 그 섬 얘기하면서 양두구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아하. 양두구라는 표현을 이제 풀어서 쓴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현재의 어떤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저격을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 또 영화에 나오는 표현을 싹 빌렸네요. 뭔데요? 메이더 보수는 한국어로 한자입니다. 메이더 보스 be with you 해서 보수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인데 이 표현은 그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에 나왔던 내용이죠. 메이더 보스 be with you를 그대로 차용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고 있는 지역을 이게 무슨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지그재그 가깝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심경으로 무슨 전국 뭐 도보순례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심경으로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징계 전에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당내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죠. 당내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 계속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문자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도 직접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소위 전면전을 택하자니 그거는 또 보수 분열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고 네. 또 가만히 있자니 억울하고 부글부글 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면서 소위 속칭 자기 편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고 아직 전면전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처음에 지역 순회를 하면서 별반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소위 친윤 그룹의 멤버들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 갈지, 네. 그거는 앞으로 또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당 지도부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고 뭐 조기 전당대회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본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생각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주에서 다음에 어디로 갈지 무슨 기자들이 톨게이트에 진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뭐 복잡할 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지자들하고 만나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는 지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유출됐던 바로 다음 날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양두구역, 그러니까 겉은 번듯한데 속은 변변치 않다는 이 사자성어를 활용해서 그 섬,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산다라는 내용의 저 글을 올렸어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뭐 앞에서는 양머리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 그러니까 이 정권과 결탁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한테
대통령한테 개고기 받아서 판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저격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을 보고 윤핵관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앙천대소라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크게 웃는다는 뜻인데요. 네. 저거를 자기 페이스북 기존 글과 다르게 붉은색 배경에 저렇게 굵은 볼드 글씨체로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올렸어요 또. 그런데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 지난해 3월 정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네.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거는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글인 거죠. 네. 요즘요 시청자분들이 때 아니게 사전 펴놓고 방송 보게 생겼어요. 무슨 사자성어 배틀입니까? 양두구육 하니까 앙소대천 짠짠짜자자 혹세무민 짠짜잔 이게 뭡니까? 그러나 지구를 떠나겠다. 지금 이걸 갖고 지금 또 꼬집은 거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지난해 3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3월 6일이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한 석 달쯤 전이에요. 6월 29일 날쯤 입당한 거 제 기억에 맞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니까 입당 3개월 전에는 아이 뭐 입당하겠어? 입당하면 그 말도 안 돼. 내가 지구 떠야지. 지구 떠나야지.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나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친윤 그룹한테는 아주 사무친 보복, 분노 그런 걸로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SNS에 글을 남길 때 지구 떠나겠다는 당신이 왜 남아 있어?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윤핵관 중에 권성동, 장제원 등등등 친윤계 의원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철규라는 이름은 내가 진짜 처음 들어보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을 찝어서 약간 조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분이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본인이 지금 이름을 알리려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조롱하는 듯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국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그런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라는 식으로 야유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석 대표의 글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 그런 사람하고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당 의원하고 대표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조롱 배틀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들 얘기를 들으면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이른바 총대를 메고 저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에요. 다른 의원들은 별로 SNS 등에서 별로 언급 안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해놓고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잡아서 그 시정자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을. 여의도에 뭐라고 했죠? 정상배들이 득실거린다 했나요? 이준석 같은 아리들한테 정상배 소리들만큼 허접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의원님을 향해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의 이름 하나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그것은 그분의 입장일 뿐이고요.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관종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자기가
연예인처럼 나서가지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때 자당의 대표였던 사람한테 소속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수정 교수님, 일단 아류, 이준석 같은 아류, 대표란 말도 안 붙여요. 이준석 같은 아류, 관종, 연예인, 인기 영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유감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뭐 아까 이철규 의원님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리더가 맞는가? 정말 국민을 올바로 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요번 참에 굉장히 회의가 든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네. 지금 일단은 징계를 받으신 분이라면 네. 예, 좀 지금 또 소송도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여전히 뭐 지금 당대표 자리를 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징계가 6개월 된다고 당대표를 자동적으로 이제 다 해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같은 당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그 공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인격 모독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내뱉은 정도의 발언 수위는 아니지만 당내 삼선 중진 조혜진 의원도 뭔가 의견을 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일단 뭐 이철규 의원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거라면 조혜진 의원은 약간 이준석 대표를 아끼는 마음이 좀 안에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공격적인 내용들의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현재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는 별로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지금은 좀 더 성숙해지고 본인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그 공격적으로 지금 그 모든 사안들을 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숙하게 변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좋기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피터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인플루언서나 정치 트레이너는 될지 몰라도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하고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애정 섞인 그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치권이요, 뭐 말의 성찬, 뭐 말의 예술 그런 게 쏟아지는 영역이라고 합니다만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이제 일단 제가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치적 피터팬 더 다듬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앞으로 정치적 피터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경고까지 했어요. 조혜진 의원. 물론 애정 어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속내까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지적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뭐 사실 뭐 친윤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다 막 모두까기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전여옥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 또 뭔가 좀 일가를 했다면서요. 뭡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전혁 전 의원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준석이야말로 원조 양두구육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썼던 용어를 그대로 써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고 무슨 있는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2011년 생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굉장히 주목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에는 또 이제 그 전혁 의원이 박근혜 대선 출마 반대 의사 이런 걸 또 표시한 적이 각을 많이 있었잖아요. 세웠죠, 그때.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혁 의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당시 박근혜 퀴즈였던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배신자죠. 예,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앞뒤가 다른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앞에선 배신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방송이 끝나는데 이제 이준석 당시 이
정치인이 막 와가지고 다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의원님 반갑습니다. 밥 한번 사주세요. 라고 해서 왕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전혁 전 의원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뭐 좀 직설을 날렸는데 네. 이준석 그대 인생에서 양두경 아닌 적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보시지. 진짜 고개 끄덕일 일만 하면 내 밥 한 끼 사주겠다. 이런 또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이니까 한 11년 전 이 에피소드가 소환이 되는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전혁 전 의원 얘기로는 양두구역의 진정한 면모는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